저는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거나 그러면 아주 예전 장면이 나오면 다 흑백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화면으로 볼 때는 흑백이지만 그 사람들이 생활할 땐 다 지금처럼 똑같이 칼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듯 뭐 옛날 사람들도 다 얼평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작품만 봐도 왜 삼국지를 보면 방통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출중한 지혜 뭐 제갈량이랑 봉룡, 봉추 둘 중에 한 명만 얻어도 이제 천하를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다 듣고 청거를 받았는데 방통을 보자마자 유비가 멀리 보내죠. 멀리 보내버려. 이렇게 천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고 또 모든 작품마다 다 나와요. 이거 예를 들면 유비에 대한 이 묘사가 자기 눈으로 자기 귀를 볼 수 있고 손이 팔까지, 그러니까 무릎까지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모 평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원서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도 봤지만 이제 면접을 봤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외모를 본 건데 그때 외모라는 게 지금처럼 추남이다 미남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상을 본 거예요. 미추가 아니라 인상. 그러니까 따뜻한 인상인지 듬직한 인상인지 그런 걸 본 것이지. 관상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잘생긴 얼굴이다 이런 걸 본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생긴 얼굴이라고 하는 비판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기생 오라비처럼 생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 옛날에 잘생긴 사람들은 예, 다 그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생긴 건 사실이지만 공직을 맡길만 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이라는 거를 맡길 때에는 생김새보다는 인상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상이라는 건 내면에서 생긴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또 언어로 예쁘다 하고 매력적이라 이제 또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쁘다는 거는 뭐 장미꽃이 예쁘지만 뭐 데이지는 아니면 뭐 아이리스는 매력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볼수록 뭐가 있고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력이라는 거는 진짜 끌리는 거는 진짜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니 근데 요즘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취업이잖아요. 근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남자들도 성형수술 꽤 많이 했단 말이에요. 좋은 인상 뭐 이래서 면접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굴을 보지 않고 안 뽑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우리 신입사원을 뽑는 거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면접 볼 때도 이렇게 아예 발을 치고 요즘 그런 데가 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이력서에 사진을 못 붙이게 해요. 네, 맞아요. 그게 선진국에선 예전부터 그렇지 않나요? 이력서에 사진 네, 붙이는 그렇죠. 나라 많지 않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의 소니사 같은 경우는 그 모리타 케오라는 창업자가 원래 그 이 기술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력서 안에 학력란이 없어요. 원래 회사가 시작하고 이렇게 한참 커나갈 때는 그런 걸 이미 그 가지고 있었고.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이상해요. 사실은 면접을 했던 이유는 미모를 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뭐 아니 무슨 뭐 미스 코리아 뽑고 미스터 코리아 뽑는 것도 아닌데 왜 기업에서 면접을 하면서 그 사람 인물을 보냐고요. 이거는 면접관들의 문제인 거죠. 마지막에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정당화하는 구실인 거죠. 그렇죠. 왜 떨어졌어? 네. 그러면 근데 자기는 다 잘했는데 면접에서 그쪽 취향이 아니었나 보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블라인드 채용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라는 건 본질적으로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일을 하는데 나이하고 성별이랑 외모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만약에 그럼 영업직이라든가 일선에 나가야 되는 경우에는 외모를 보는 그러니까 그것도 합당하다고 편견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남 미녀가 팔면은 잘 팔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불편하거든요. 확실히 얘기를 들었던 건 편의점, 당구장, PC방 이런 알바 혹은 뭐 커피숍 같은 알바들은 남녀를 떠나서 그러니까 외모가 좀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정말 가더라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도 물론 있지. 그럼 이제 네. 그 사장들 입장에서는 좀 시급을 더 주더라도 나는 좀 외모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가 아니, 문제가 있는 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나 보죠? 아, 제가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젠 잘생기고 이쁜 애를 뽑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 뽑았어요. 근데 그것도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요. 손님에 관해서 그 손님을 평가절하한 거예요. 손님이 미남 미녀를 좋아할 거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손님은 어떤 타입을 좋아할까? 첫째는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 거죠. 제품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편의점인데요. 그러니까 편의점도 제품 종류가 다르고 그럼 가격이 가만있어 봐. 다르거든요. 우리 이곳은 그러면은 항상 예쁜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편의점만 지금 예, 그거를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그러니까 저는 당구를 안 쳐서 잘 모르겠는데 실제 대학가의 당구장에 예쁜 미모의 알바생이 있다는 거. PC방을 가더라 남자들은 대학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PC방도 우리가 대학가는 좀 양보를 해줘야 될 필요가 PC방도 있다고 좀 예쁜 알바생이 있는데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외모를 이제 보는 걸 안 좋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면의 다른 가치가 외모라고 하는 가치보다 반드시 위에 둬야 되는가? 그렇게 봐야 되는가?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내면의 둬야 가치가 외면의 가치보다 높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강남 쪽에 유명한 전설이 한 분 있죠.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점에서 일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손님들이. 그래서 그 사장이 두세 배로 그 봉급을 올려서 계속 잡았고,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영화배우로 성공한다는 걸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잖아요.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 탑이 됐어요. 근데 맞아요.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지금 많은 돈을 벌을 수 있다는데 면접할 때나 인물 보겠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그건 어마어마한 사회적 차별이고 맞아요. 그걸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 돈을 그래서 더 버는 자영업자인데 덜 벌기 위해서 그게 왜 나빠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반드시 나쁜 거죠. 기회의 균등성을 해친 거예요. 그런 의미로 확장돼 보면 그럼 대기업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더 즐겁게 일을 해야지 그 능률이 오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생긴 사람들을 뽑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 제도의 문제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 철학의 문제인 거예요. 저도 네, 그래서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그냥 외모 안 뽑고 뽑았거든요. 매출은 좀 떨어지죠. 음식을 맛있게 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음식이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조금 좀 얘가 잘 못했어. 그리고 음식이 뭐가 좀 식었어. 예를 들어서 그 컴플레인을 해야 되는데 잘생긴 애가 가주면 컴플레인을 안 하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부터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보러 온다니까 무슨 탁구 승리서 너무 책으로만 배웠다니까. 레스토랑 알바를 해보셨어요? 아니면 레스토랑을 해보셨어요? 레스토랑에 가봤잖아. 답답해 죽겠어. 아니 탁구 승리할 누가 이쁜 애가 가서 뭐하러 서비스해. 아니, 그냥 대충 먹고 나가는 손님이지. 그러니까 지원자가 많은 상황에서 어쨌든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종마다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아니면 다르더라고요. 마이클 샌델이 말한 것처럼 대놓고서 그러면 랜덤하게 뽑겠다 이거예요. 그게 아닐 거면 예를 들면 성적으로 자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인성이 제일 중요하대. 그럼 인성은 뭘로 판단할 것이냐. 실제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 진화 심리학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비라고 하는 거죠. 자비심. 그게 DNA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자비로워요. 그러면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유전적 요소로 평가를 한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물론 외모만 보는 건 문제야. 근데 외모를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로 보는 거를 우리가 되게 배관시할 필요가 있는가. 내면이 외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내면도 내면이고 외면도 외면이고.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어떤 똑같은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외모가 필요한 직업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으면 그 직업에 사람을 뽑을 때 외모에 가산점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 찬성해요. 그게 자본주의적 경제 구조니까. 찬성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 그렇죠.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그 스튜어디스들, 항공사 이 승무원들에 대한 이야기했을 때 키에 대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제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거죠. 키가 일정 정도 이상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항공기 위에 짐을 올릴 때 짐을 키가 너무 필요하다. 작으면 그것을 도와줄 수 없다. 기능의 라고 문제라는 그렇죠. 기능의 문제에 의해서 그것이 납득할 수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쉽게 얘기해서 뭐 도서관 사서 혹은 뭐 어떤 그 자동차 정비공 이런 사람을 뽑는데 나는 내가 자영업이니까 난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넣겠다. 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할 차별이지. 만한 논리가 없다라면 그거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는 외모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떤 특별한 직위는 제가 볼 때는 외모가 중요하고 특히 서비스 업체나 뭐 이런 데서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경찰들이 보이는 데에서 문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 그런 사회 얘기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문신이라는 거는 내가 상대방한테 그냥 신뢰감을 그냥 그쵸 안 주기는 좀 효과적인 하나의 요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채용한 상황에서 예쁜 사람하고 안 예쁜 사람의 어떤 시급 아니면 어떤 월급 자체가 달랐다는 거죠. 아, 중국에서. 네, 그러니까 채용하기 전 아니라 채용하고 나서 뭐 어떤 사회 문제가 백화점인데 됐죠, 얼마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굉장히 큰 사회 문제적이죠. 뭐 예를 들면 2014년에 어떤 백화점에서 어떤 사람한테 뭐 예를 들면 잘생긴 사람한테 뭐 예를 들면 39만 원 주고 뭐 그 다음에 못생긴 사람한테 뭐 29만 원밖에 안 주고 같은 직.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확실히 문제 된다는 거죠. 근데 심리학적으로 후광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을 때 외모가 더 좋으면 그 사람이 더 빛나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그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UCLA에서 연구가 됐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말의 컨텐츠가 되게 중요할 것 같지만 시각이 결정하는 게 55%라고 해요. 나머지는 첨가, 그리고 나머지가 아주 미미한 부분이 컨텐츠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홍석천 씨가 이제 똑같이 직원들을 뽑을 때 외모가 좋은 직원을 뽑는 것도 사람들은 옛날에 그랬어요. 오케이,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 예. 예, 공식화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외모가 좋으면 이 사람이 좀 더 착할 것이다. 혹은 외모가 깔끔하면 이 사람이 좀 더 성격이 깔끔할 것이다. 일을 깔끔하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병원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대학에서 수련회를 받았는지 이제 다 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벌주의 아니냐, 그래서 금지하자 혹은 금지하는 쪽으로 적어도 그거를 좀 추잡하게 보는 쪽으로 사회적 분위기 방향성이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공식화하는 순간 뭔가 계급을 공식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 붙어 있잖아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것은 뭐냐면 그 개인들이 노력을 해서 어떻게 얻은 성취고 후광 효과를 입어서 내 마케팅에 쓰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서열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을 쓰라고 한 거는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체크 포인트인 거지. 근데 의사는 의사 자격 시험으로 국가 시험으로 판정이 나야 되지. 왜 지금 우리가 외모 얘기를 하지만 누군가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가장 지금 또 적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교잖아요. 어느 대학을 갔는지가 그 학부가 끝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따라다니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롱패딩이 유행인데요. 이게 이제 과잠의 형태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소위 이야기해서 좋은 대학교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거에 학교록을 넣는데요. 근데 사회적인 평가로 뭐 그렇게까지 뛰어난 대학은 아니다라는 평이 있는 학교의 친구들은 학교 마크를 빼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 여기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지금 다음 세대까지도 이걸 가지고 이런 방식의 문제들이 생긴다는 건 어느 시대에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된다는 건데, 물론 이제 대학에 뭐 이름도 들어가고 해야겠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실제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진 넣지 않고 학력을 넣지 않고도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지방대학교 학생의 비율을 무조건 신입사원에서 20에서 30%를 뽑아요. 그리고 실제로 추적조사를 해봤더니 명문대생이 일을 더 잘한다라는 그 기준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오래된 관습화된 착각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할 거야 라고 했던 건 근데 여기서 예. 우리가 잠깐 그 정리할 게 있는 게 계급이랑 계층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국 전에는 계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계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계층이라는 거는 이제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유동성이 강해요. 계급이라는 건 유동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구별할 필요가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뭐 각자 생각하는 걸 다 표현하기는 사실 힘들겠죠. 예. 계급 사회는 존재하지 않지만 계층은 존재한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또 이렇게 전문의로서 나와주셨는데 이렇게 딱 봤을 때 나름대로 첫 인상이 좀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함께 했을 때 인상이 좋은 사람. 나름대로 첫 인상이 좀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씨가 첫인상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첫인상만이요? 첫인상 2호 일단. 아니 무슨 독일 사람이 2호와 거기까지 알아. 그러니까. 조사 사용하는 것까지 다 알아. 내가 봤을 땐 다니엘은 독일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냥 경상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유럽에서 안 먹히는 사실이에요. 알랭드 보통이 쓴 불안이라는 책을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과거에 계급 사회였을 때는 사람들이 계급 이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계급이 사라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이 오히려 지금 존재하니까 오히려 더욱 거기에 절망을 느끼고 불안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 되게 머리가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구나. 표현상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더 힘들구나. 근데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게 사실은 외모인 거거든요. 계급을 움직이지 못했던 것처럼 내 외모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건데 그냥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 적어도 내가 쟤보단 면역세포. 면역은 튼튼하지. 면역 대장은 훨씬 좋아 이러면서.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